자, 계속해서 이제 지롱드파와 산악파, 그러니까 자코방파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지롱드파와 산악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롱드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당통이, 그죠? 당통이고, 그리고 이제 산악파의 대표가 이제 로베스피에르, 그죠? 로베스피에르, 그죠? 피에르, 그죠? 로베스피에르. 지롱드파는 루이 16세의 국왕을 변호하여 1791년 왕의 불가침권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롱드파는 가능하면 이제 국왕을 살리려고 합니다. 국민공의가 폐위된 왕을 재판할 권리와 힘이 그죠? 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없다는 거죠, 그죠? 루이 16세의 정치적 책임에 면제시켜주자, 이걸 주장합니다. 그 왕을 살리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민의회가 재판권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권이 없다는 거예요. 산악파는 왕의 재판 문제는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왕족, 그리고 하나의 사상을 죽이는 것이다. 그 왕이라는 존재가 이 일반 민중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사상, 그죠? 이제 하나의 그 지배층 자체를 없애보자는. 이게 이제 산악파의 생각이에요. 산악파는 반혁명 세력과 투쟁하기 위해서 빈곤한 농민, 시민대중과 손을 잡고 이 혁명가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롱드파가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산킬로트를 해산시키고 잔대반의 산악파는 이들과 동맹을 맺고, 산킬로트들이 죽은 누구냐면 소시민인데, 소시민 이 당시 누구냐면 수공업자나 소상점 주인들, 그죠? 슈퍼 아저씨 그죠? 소상점 주인들. 산악파는 이들과 동맹을 맺고 통제 경제도 불사하며 전쟁과 혁명 과업 수행에 매진합니다. 산악파의 주요 지도자는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도덕공화국을 이제 주창합니다. 자, 이제 결국 1793년 1월에 국왕이 처형됩니다. 산악파와 지롱드파의 대립에서 산악파는 이제 자코벤 클럽의 지지를 얻어서 국민공회에서 이제 왕의 처형을 의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산악파가 우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롱드파가 왕을 그저 처형할까 말까 이 정책을 두고 이제 산악파, 지롱드파가 대립했는데, 산악파가 자코벤 클럽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국민공회에서 왕의 처형을 의결하고, 이때부터 이제 산악파가 우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큰 칼이, 그죠? 위에서 줄을 놓으면 내려와서 자동으로 목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 이제, 그죠? 뭐,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목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덜해요, 그죠? 고통이 적어요, 그죠? 이게 이제 기요틴이라는 건데, 기요틴이라는 의사가 발명한 거예요. 루이 16세를 이제 처형하고, 이 처형한 장소가 이 파리의 이제 콩코르드 광장이. 자, 이제 이 기요틴이라는 의사가 이제 이 기요틴이라는, 그죠? 처형 수단을 이제 만들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소외가 발생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30만 명의 징집령을 이제 발표. 왜 징집령 하면 외국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 그죠? 쳐들어오고 국내에서 귀족들도 계속 이제 방대에서 귀족들의 혁명 반란이 격화되고, 이게 이제 전국에서 민중소외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지롱드파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롱드파는 왕과 귀족들에게 좀 너무 과격하게 하지 너무 지나친, 그죠? 막 행동을 하는 걸 자제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왕과 귀족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군대와 결탁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편지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제 지롱드파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죠? 지롱드파에게 그게 불리합니다. 이 방대에 반란지 막, 그죠? 귀족들이 민중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혁명파들을 막 죽이는. 이때 이제 지롱드파의 뒤무리의 장군이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에게 탈출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지롱드파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 파리의 민중은 이제 과격파, 자국민파의 선동을 받아서 1793년 5월 국민공회를 습격하고 산악파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제 파리의 민중들과 결탁하여 1793년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민중봉기를 일으켜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를 추방하고 국민공회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이제 이 국민공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롱드파가 이 산악파보다 숫자가 더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디무리의 장군이 지롱드파의 디무리 장군이 적군에게 탈주했고, 그죠? 이때 이제 지롱드파가 타격을 받았고, 파리 민중은 과격파 자코뱅의 선동을 받아 국민공회를 습격합니다. 민중이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공회 내에 민중과 자코뱅, 그저 산악파가 이제 결탁하게 되는 거죠. 산악파 민중들을 결탁하여 민중 봉기를 일으켜 국민공회에서 지령도파를 숙청하고 국민공회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제 이 국민공회를 이제 이 산악파가 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방대 학살, 요거 이제 뭐, 그죠? 만나로 했는데, 여기 방대, 그죠? 여기가 이제 지롱도, 그죠? 자, 이제 이 귀족들이, 그죠? 일반, 이제 이 혁명파, 민중들을 막 학살하는. 그리고 이제 1793년에 헌법이 만들어져요. 자, 국민공회가, 그죠? 국민공회가 이제 92년 소집됐죠, 그죠? 이게 이제 헌법을 만들어요, 그죠? 자, 고방당의 산악파는 당시로서는 가장 지보적인 신헌법을 제정했는데,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분을 없이 했습니다, 그죠? 생존권과 노동권, 실업자와 병약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하고, 그리고 국내의 그렇지만 이제 국내의 비상사태로 그 실시가 이제 보류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가 보류됩니다. 그죠? 보류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까지, 그죠? 헌법과 법에서는 능동적 시민만이 투표권을 가졌어요. 그죠? 근데 93년 헌법에서는 능동적 시민, 수동적 시민 구분을 없이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실제로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데, 이제 재산이 없는 하층민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 헌법을 실시하려는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상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시가 보류되고 나중에 실시가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국들이, 그죠? 자, 오스트리아, 프로시아, 그죠? 이 이제 제1회 대불 동맹을 영국, 프로시아, 러시아, 이스파냐, 네덜란드가 이제, 그죠? 이제 제1회 대불 동맹을 이제 결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루이 16세의 처형을 둘러싸고, 그죠? 이제 이 앙코르 전투에서 루이 14세 이제, 그죠? 처형 때문에 이제 이 대불 동맹이 결성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796년에 그리고 이제 90년 앙코르 전투에서 이제 그죠? 이제 외국군과 프랑스 시민군 사이에 이제 어떤 소강 상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분시하려던 이 제1회 대불 동맹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죠? 물러갑니다. 물러가게 된 동기가 프랑스에서 이제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혁명파가 쫓겨나니까 이제 그죠? 외국군이 이제 쳐들어올 필요가 없는.
제2의 산매 이거는 그죠? 나폴레옹에 대항해서 외국군들이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1년만 이제 혁명 세력에 대해서 이제 그죠? 외국군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이 프랑스, 그죠? 이제 이 혁명군과 외국군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군이죠, 그죠? 혁명군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그리고 이제 공포 정치가 벌인 배경은 이제 각 지방에서 반혁명 반란이 격화되고 프랑스 군이, 그죠? 모든 전선에서 이제 점차 후퇴하고 마라가 암살된 거죠. 그죠? 마라가 누구냐면, 여기 이제 산악파이, 그죠? 자, 고고맹파이 산악파인데, 이 사람은 혁명 초기부터 계속 이제 혁명을, 이제 과격한 혁명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경찰들이 계속 얘를 추적하는 거,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했나, 피신을 다녔는데, 파리에는 지하에, 그죠? 구멍이, 이제 이 프랑스 석회석 지형이에요. 석회석 지형은 땅 밑에, 그죠? 비가 오면 이제 석회석이 녹아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땅 속에 구멍들이 많아요, 그죠? 뻥뻥 구멍들이 막, 그죠? 많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뭐, 그죠? 이제 막 시체들 같은 것도, 그죠? 이제 거기서 이제 놔두면, 그죠? 시체가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골당이, 그죠? 낙골당.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에는 축축하죠, 그죠? 거기에 피신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지하에는 뭐 지배력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피신을 막 2년, 3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지하에 돌아다니면서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병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얘는 평소에 욕탕이 있죠, 그죠? 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물 속에 있어야 덜 안 가려워요. 덜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 있는데, 저 이제 방대 지방의 한, 그죠? 시골 처녀가, 뭐 내가 당신한테, 그죠? 뭐 청원거리가 있다. 이렇게 와서, 뭐 청원서를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그죠?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그 읽어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이제 청원서를 갖고 온 여성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죠?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자, 이제 마라가 암살된 등 국내 정세가 이제 매우 악화되어 공화국의 운명이 이제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혁명 독재 정치 등장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하게 된 거예요. 자, 산악파는 국민공의의 주도권을 잡고 망명 귀족의 이제 토지 재산을 빈농도 취득할 수 있게 분할하여 매각합니다. 공유지를 평등 분할하고 7월에는 이제 모든 봉건제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함으로써 농민층을 이제 혁명대회에 이제 참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89년 8월에 그죠? 봉건제 폐지를 했죠, 그죠? 그때 이제 이 국민공회가 정한 헌법에는 이제 그죠? 이제 이 망명귀족이나 교회 토지를 어떻게 해요? 덩어리로 팔았죠,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분할 매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빈농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를 평등 분할합니다. 그리고 봉건적 공납을 이제 이 1789년 8월에 봉건제 폐지할 때 유상으로 돈을 내야 폐지가 됩니다. 이제 무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제 농민층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하층 농민층 중에서 하층 농민층도 혁명대회를 가담하고, 그리고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두 기관이 이제 공포정치의 핵심 기관이에요. 그죠? 자, 혁명재판소 레볼루셔너리 트리뷰널, 그죠? 공안위원회 커미티 오브 더 제너럴 시큐리티, 그죠? 혁명재판소예요. 그죠? 재판관이, 그죠? 여기 이제 한 몇 명 앉아 있어요. 그죠? 이제 여기가 검사가 있고, 그죠? 이제 이 말이 앙탄했다. 그죠?
왕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이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소수의 요거 많아봤자 한 5명, 그죠? 정도가, 사형이라고 하면 이제, 그죠? 5명 중 3명이 사형하면 사형이, 그죠? 너무 쉽죠, 그죠? 그걸 결정하는 게 혁명재판소예요, 그죠? 그리고 이 범죄자를 잡아오는 게 공안위원회, 그죠? 공안위원회. 공안위원회 위원도 이제 몇 명이냐면 한 5명 돼요, 그죠? 이제 혁명재판소는 재판관에서 3명이, 그죠? 이 두 기관이 이제 공포정치 핵심 기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요 공안위원, 그죠? 공안위원, 그죠? 요 재판관, 이제, 그죠? 혁명재판소에서, 그죠? 재판관이 피고, 귀족을, 그죠?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그죠? 자, 이제 의회, 그죠? 요게 뭐냐? 국민공예죠, 그죠? 반혁명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혁명재판소를 설치한다. 그죠? 혁명재판소. 그리고 공안위원회를 이제 설치한 거죠. 그 얘들은 이제 공안위원회 위원들이 잡아온 거예요, 그죠? 얘를 붙잡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얘를 사형이냐, 이거 뭐, 사람 목숨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이, 그죠? 사형하면, 2명 사형하면 사형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공포정치.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793년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공안위원회는 혁명 정부임을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공안위원회가, 그죠? 요게 이제 공안위원회, 조금 전에 본 게 공안위원회, 그죠? 혁명재판소는 아까 본 거, 그죠? 요게 이제 제가 잘못 쓰면 요게 이제 공안위원회, 그죠? 공안위원회 5명이 이제, 이제, 그죠?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요게 공안위원회, 그죠? 이제 이 공안위원회는 혁명 정부임을 선언하고 반혁명분자 당통을 비롯한 지령도파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을 감행합니다. 정식으로 이제 공포정치가 실시됩니다. 공안위원회는 국민촌동원, 반역자, 반혁명, 용의자의 체포, 통화, 안정정책, 그죠? 이제 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 역할. 정부 역할하고 공공생활 개선 정책, 곡물 개량 정책 등을 강력히 집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경제를 시작하고 남자의 보통선거권을 규정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선거 반대말이 돈 있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는 거죠. 능동적 시민권과 이제 그죠? 이제 그리고 수동적 시민을 구분했는데 그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는 새로운 헌법을 이 공안위원회가 처안해서 이제 이 국민공회가 제정하도록, 그죠?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덕역공학을 표방한 로베스피에르는 도시나 농촌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자, 그죠? 덕역공화국이 뭐냐, 그죠? 덕역공화국을 뭐냐.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지나친 문화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덕역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덕역공화국, 그죠? 덕역공화국에서는,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 도시나 농촌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지나친 문화 빈곤 없이 평등하게, 그죠? 생활할 수 있는 국가가 덕역공화국이라는. 자코벤과 상킬로트의 제휴로 이제 혁명가업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산악파죠, 그죠? 자코벤과 상킬로트, 그죠? 의 이제 제휴로 혁명가업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통파를 이제 단두대로 보내버립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 사람이 이제 로베스피에르예요, 그죠? 로베스피에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단두대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을 이제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그죠? 공포정치 배경을 보면 이제 어려운 사회를 틈타 왕당파, 지령도파가 이제 활개를 쳤고, 그리고 외국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패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분통 터지죠, 그죠? 그래서 막 국내에 막 귀족들 막 죽이는. 경제는 어렵고 사회 정치적 문제가 막 그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시민 전쟁, 그죠? 귀족들의 이제 이 도발, 그죠? 반란. 그리고 귀족 상인 악덕 부르주아들이 또 막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내적으로 이 왕당파 그러니까 이제 이 그죠? 가진 그죠? 뭐 귀족이나 상층 악덕 부르주아들이 이제 공격했고 외국군이 쳐들어오고 막 그죠?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죠? 여기서 이제 막 그죠? 산악파가 중심돼서 그죠? 산악파가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막 보인 닥친 대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죠? 불안할까 그죠? 1793년 7월 공안위원회 로베스베르가 30살, 35살로 그죠? 새로운 이제 공안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안위원회가 다른 이제 뭐 내각이 없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정부 역할하는 거예요. 그죠? 정부 역할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35살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죠? 새로운 위원으로 임명되고 공안위원회는 12명의 산악파로 구성되었고 전쟁 수행 기간 동안은 이제 대체한 뜻에서 혁명정부의 이제 성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안위원회가 혁명정부라는 거예요. 1793년 가을부터 다음에 걸쳐서 이제 엄청난 사람을 그죠? 공안위원회가 대충 귀족이다 싶으면 잡아서 그죠? 약식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 혁명재판소에서 곧바로 이제 그죠? 약식 재판하면 공안위원 사형을 내리면 공안위원회가 옆방으로 가서 죽여줍니다. 그죠? 사형에 처합니다. 이제 이 지방에 은신했던 이제 지령도파를 처형하고 자신의 생계 방법이나 국민의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자치기구나 위원회가 발급하는 공민증이 거부된 사람들 망명자 그죠? 연방주의로 옹호자로 판명된 자들 이제 처형해 봅니다. 그죠? 공민증 없는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민증을 도난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안위원회인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상 보고 그죠? 그들 마음대로 사형 아니면 살리라. 이거 해버리는 거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포정치. 그리고 이제 체포되는 사람들, 하여튼 뭐 주로 귀족들이 많았겠죠. 그죠? 지령도파도 숙청되는 거. 마리 앙토네트도 이제 그죠? 이제 이 1793년에 이제 처형당합니다. 1년 동안에 1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포정치 시기에 수많은 혐의자들이 이제 체포되고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고 좀 살이 찌고 퉁퉁하면 귀족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10월 31일 이제 마리 앙토네트 처형당인데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이제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렸어요. 그 마리 앙토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프랑스로 루이 16세한테 시집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의 계몽전군주 마리 테레지아의 딸이에요. 그죠? 딸이. 1793년 10월 30일 이제 마리 앙토네트가 이제 단두대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안위원회 총력전 체제는 정확히 성공을 거두어 1793년 말까지는 이제 국내 반항은 소탕되고 대전쟁에서도 이제 프랑스는 이제 외국군에게도 이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공포정치를 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산악파 내부에서 이제 또 당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죠? 산악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납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자유가 도래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공포, 그죠? 이제 공포정치는 종말이 이루어지고 노동정책, 통제정치가 폐지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요 경제가 어떻게 해요? 통제정치가 폐지되니까 되게 물가가 폭등하고 막,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팽창합니다. 그죠? 이게 언제냐면, 그리고 이제 아시냐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까지 통제하다 이거 통제를 완전히 그죠? 이제 해제해 버리니까 이제 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닥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된 게 테르미도르 반동이 그죠? 테르미도르 반동. 자, 테르미도르 반동은 뭐냐? 혁명군은 오스트리아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국민공이나 민중도 강압적인 공포정치에 지쳐 있습니다. 그 민중들은 뭐 자고 일어나면 매일 그죠? 사람 목을 잘라가 막 그죠? 막 피가 강같이 흐르는 이거 3년째, 4년째, 5년째 계속 보니까 민중들도 그죠? 여차하면 그죠? 귀족으로 몰려가 반역자로 몰려가 목 잘리는. 혁명군은 이제 오스트리아에 승리하기도 했으나 이제 국민공회나 민중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과격하게 이제 만천하니까 이제 그 실정을 지쳐 있고 실정이 나는 거예요. 1793년 7월 29일 국민공회 내 반 로베스피에르파 의원들은 발언대에서 연설하는 로베스피에르께 독재자를 타도하라고 해주면서 그 연설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체포와 고발을 결의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그 다음날 기요틴에서 처형됩니다. 그죠? 이제 체포와 고발이 결의돼 보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처형이 이제 결의돼 버린 거예요. 그죠? 국민공회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화가 결혼하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임명한 공안위원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베스피에르 권총을 보내가 그죠? 턱에다가 대고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죽지는 안 하고 턱뼈만 부사진 거예요, 그죠? 그 턱이 쭉 늘어진 거예요, 그죠? 턱이 쭉 늘어진. 자, 이제 이게 테르미도르 반동이 그죠? 테르미도르 반동인데 여기서 이제 그죠?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 정적들이 막 연설하고 그죠? 그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그죠? 이제 이 고발당합니다. 반역자로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지스트라는 이제 그죠? 로베스피에르 산악파의 연설을 그죠? 막 끌어내리는 거죠. 로베스피에르나 생지스트를 이제 그죠? 이제 반대파들이 이제 이 연설을 못하게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합니다. 국민의회 의원 중 테르미도르파는 테르미도르가 뭐냐면 7월이라는 뜻이 그죠? 1794년 7월에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라고 주장한 사람들 테르미도르파 이들은 이제 아맘리에 그죠? 비밀 모의를 진행해서 로베스피에르파의 제거를 시도하고 의회에서 이제 로베스피에르 유죄를 선고하고 다음날 처형시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테르미도르 반동이. 그 로베스피에르는 그죠? 이제 이 의회에서 자기를 국민공에서 변론을 해야 되죠. 그죠? 막 반대파 의원들 로베스피에르 막 물러가라. 그죠? 넌 나쁜 인간이다. 그죠? 그죠? 하니까 그러면 뭐 화를 내면서 난 연설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사이에 반대파 의원들이 연단이 나가서 그죠? 의원들을 선동해서 로베스피에르를 그죠?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공회 의원들이 전부 박수 치면서 그러면 이제 사형을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끝까지 연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거예요. 습격을 당한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 오르는 그죠?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습격 당하는 거예요, 그죠? 습격 당하니까 이제 권총 자살하다가 이제 턱뼈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처형 당합니다, 그죠? 로베스피에르가 턱이 빠져서 누워 있어요, 그죠? 턱이 빠져서. 턱이 빠져서 누워 있고, 이제 그 공안위원들한테 이제 체포된 거죠. 여기 이제 공안위원들이, 그죠? 그 총재정부,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국민공회는 총재정부를 이제 출범시킵니다. 그 자포클랭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정부는 공안위원회였죠, 그죠? 그럼 공안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죠? 정식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총재정부를. 그리고 자포행 클럽을 폐지하고 공안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합니다. 수주에 걸쳐서 100여 명의 관련자들이 이제 기요틴에 참수됩니다. 그리고 테르미도르파가 혁명재판소를 해산합니다. 공안위원회 권한을 극도로 축소하고 강압과 통제를 포기하고 통제경제의 포기로 이제 물가가 엉덩합니다. 그죠? 이제 아까 요 얘기, 그죠? 지금 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경제적 공포 정치, 정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정책, 통제 경제 정책, 그죠? 뭐 빵값을 국가에 통제하고 이런 걸 없애버는, 그죠?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그죠? 요건 이제 좀 뒤로 가야 되는데, 그죠?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가 폭등하고, 그죠? 봉급시행자들 몰려가고, 아시아 가치가 이제 폭락하는. 그리고 이제 이 생활비가 팽창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죽을 지경,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막 나폴레옹을 막, 그죠? 밀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테르미도르파는 1795년 헌법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혁명을 보니까 뭐예요? 계속 헌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또 헌법을 다시 제정하고 또 법을 제정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혁명을 이제 1795년 테르미도르파는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혁명을, 그죠? 무산시키는 헌법이 이거는. 이 헌법에 따라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설치했고, 그렇지만 총재정부는 이제 경제난, 재정난,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했고, 좌파는 이제 물론 우파에 또 총재정부를 공격합니다.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죠? 1797년에는 이제 왕당파의 음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제 총재정부가 산악파를 제거했는데 또 왕당파가 공격해 와요. 그죠? 이거를 이제 분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군대의 힘을 빌렸는데 이 군대가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의 이제, 그죠? 힘을 빌린 거죠. 나폴레옹의 힘을 이제 빌린 거. 그렇게 되니까 군대가 이제 우파의, 그죠? 음모를 이제 왕당파의 음모를 분쇄하고 나니까 이 군대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써야 나폴레옹한테 권력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혜택을 받은 부르주아지아 농민들은 정부의 불안정과 총재정부 허약함에 실망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이제 강력하고 유능한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 이제 1799년, 그죠? 11월 나폴레옹 쿠데타로 총재정부가 쓰러지고 나폴레옹의 이제 독재 정치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에서 이제 이 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유재산, 교회재산의 매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이나 이제 대농들이, 그죠? 중대농, 농민, 부유한 농민들이. 이들은 혁명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는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죠? 유지가 되면 이걸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줄 이제 총재정부가 그걸 주도록 총재정부를 밀었는데 총재정부가 너무 허약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그죠? 유사한층의 기득권을 지켜줄 강력한 이제 지도자를 이제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는 그게 나폴레옹이, 그죠? 나폴레옹은 이제 이 유사한층, 그죠? 혁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층의, 그죠? 부르주아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분홍이나 중농, 그죠? 이들의 이익을 이제 지켜주고 그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죠? 나폴레옹은, 이 사람 나폴레옹, 그죠? 정권을 장악한 부르주아 공화주의자 테르미도르파는 이들은 무산층과 우유왕도파로부터 끊임없이 공을 다했고, 이러한 불안 정권 강에서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 헌법, 혁명력 3년에 헌법을 제시했고, 1975년, 그죠? 1700,
그죠? 1795년, 그죠? 혁명령이 통과됩니다. 투표 결과 이제 실망한 왕당파는 3분의 2 법령을 구실 삼아 또 방대 미헬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진압한 게 이제 나폴레옹이에요. 그죠? 그 나폴레옹은 황제로서 독재를 했지만 왕당파를 진입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혁명의 계승자라.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라. 그리고 이제 혁명에서 혜택을 입은, 그죠? 이제 이 부르주아들의, 그죠? 이제 그리고 그죠? 자영농이나 이제 이 대농, 그죠? 이제 유산층 농민들의 입장을 이제 옹호하는 거예요. 왕당파의 위험이 되어 총재 정부가 수립되고 나폴레옹은 그 뒤 이제 이탈리아 전쟁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수완을 발휘해 프랑스에서 명성을 떨칩니다. 일수 원정에는 실패했으나 1799년 이제 11월, 그죠? 프리미에르 11월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를 쓰러뜨리고 집정 정부를 수립하여 군사 독재를 확립하게 됩니다. 혁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죠? 이제 이 독재 정치를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에요, 그죠? 나폴레옹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왕당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성공합니다, 그죠? 그 이제 왕당파를 이제 승리한 비결이 나폴레옹 우수한 대포를 갖고 있고 유능한 부하 장수들이 이들 대부분 이제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가집니다, 그죠? 대관식을 가는데 요게 이제 자기 아내 조세핀이, 그죠? 요게 나폴레옹이고 이제 이 교황이죠, 그죠?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요? 왕관을 교황으로부터 안 쓰고 자기가 직접 왕관을 자기가 쓰고 왕비한테도 자기가 쓰여줍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 의회에서 연설한 장, 그죠? 의회에서 연설한 장면이고, 자, 이제 나폴레옹이, 그죠? 이제 정복을 서재에서 나폴레옹이다, 그죠? 자, 이제는 나폴레옹이 뭘 했냐면, 그죠? 나폴레옹이, 그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죠? 프로시아네, 그죠? 프로시아의 수도가 베를린이, 그죠? 베를린에 이제 그죠? 개선문이 있죠, 그죠? 이 승리의, 그죠? 신이죠, 그죠? 이제 이 베를린의 프로시아를 공격해서 이 수도 프로시아를 항복시키고 여기서 개선식을 갖습니다, 그죠? 요건 좀 전에 설명한 이제, 그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이, 그죠? 스스로 이제 왕관을 썼고, 그죠? 왕관을 스스로 쓰고, 그죠? 교황인데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조세핀에게도 이제 자기가 씌워줍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죠? 프랑스 혁명을 해석해야 된다. 프랑스 혁명은 정통 해석자가 있고 수정주의 해석자가 있어요, 그죠? 정통 해석자는 반봉건적이며 이제 프랑스 혁명은, 그죠? 프랑스 혁명, 그죠? 프랑스 대혁명은, 그죠? 대혁명이 이제 1789년 혁명이다, 그죠? 혁명은 이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죠. 부르주아들이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귀족 계급을 타파하고, 그죠? 타파한 반봉건적이고 반귀족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다, 그죠? 뭐가? 프랑스 대혁명이. 수정주의 해석은 프랑스 대혁명은 이 부유층이나 엘리트층에 일어난 정치혁명이고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프랑스에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이 폭정을 하니까 이 사회에서 엘리트가 누구냐면 귀족과, 그죠? 이제 이 상층 부르주아들, 그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 왕권에 도전해서 일으킨 게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 사이는 별로 귀족과 부르주아 사이는 적대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 국가 내의 귀족과 부르주아의 엘리트들 내지 부유층들이 왕권에 도전한 게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수정주의 해석이에요, 그죠? 수정주의 해석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 해석은 정통파 해석 이제를 내세운 사람이 뭐냐? 조르주 르페브르, 그죠? 조르주 르페브르는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의 그죠? 이제 이 파리에 소르본노 대학이 있어요, 그죠? 소르본노 대학, 그죠? 소르본노 대학이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오늘날 파리 사대학이에요, 그죠?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죠? 소르본 대학에서. 이 소르본노 대학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사 강좌가 있는데 주임 교수를 역임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조르주 르페브르인데 이제 프랑스 혁명은 반봉건적, 반기족적인 부르자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내세운 사람이 이제 조르주 르페브르인데 이제 이 사람은 구체제의 성격을 그죠? 이제 설명합니다. 파악하는데 군주는 이제 이 절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군주는 영주의 권위와 성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너뜨려야 했고, 그러나 이제 군주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왕이죠, 그죠? 이제 영주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정치 권력을 빼앗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유지시켜 준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칼을 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죠? 뭐 봉헌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영주들이 이제 이 귀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귀족과 성직자는 비록 군주의 신하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특권 신분이었다는 거죠. 이제 르페브르 왔을 때 구체 성격은 국민적 통합이 불완전해요, 그죠? 그리고 법과 도량령이 이제 이 통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내국 관세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 관세가 뭐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그죠? 이 도가 한 90개가 있는데 도 이동할 때마다 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페인산 그죠? 여기서 이제 이 파리까지 그죠? 이제 스페인산 물건을 갖고 오면 관세를 한 거죠. 수십 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 가격보다 관세가 더 비싸요, 그죠? 군주는 이제 주와 도시의 자치권과 자유를 허용합니다. 사회는 개수화되고 부분적으로 이제 이 법인체적인 이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군주는 이제 주와 도시의 이제 자치권과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 통합이 이제 불완전하다고 했죠. 도처에 이제 이 불평등이 만연했습니다. 특권 때문에, 그죠? 귀족들이나 성직자들 특권 때문에 지배자와 결합된 각 집단은 상위 집단을 시기하면서도 하위 집단이 이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집권, 물질적 진보가 가져온 유대, 그죠? 그리고 언어와 문화 등에 의해서 국민이, 그죠? 프랑스 국민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이제 영토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돼 있어요. 그죠? 분열돼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귀족, 성직자, 평민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또 영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토적으로는 이제 서쪽에 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죠? 방대 지역, 그죠? 또 보르도, 지롱드에는 대부르자들이 많이 살았죠, 그죠? 파리에는 중소부르주아들이 많았죠, 그죠? 지역적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영토적으로, 그죠? 도처에 이제 불평등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통합이 불완전인데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두 국내 문제가 있었는데 특권계급 귀족들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빼앗은 군주들을 결코 용서치 않습니다. 그죠? 근데 군주는 이제 귀족들 협력자로 간주했는데 이 귀족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영주로서 가졌던 권력을 군주인 왕한테 빼앗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군주로부터 그 권력을 되찾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군주는 이제 귀족들을 협력자로 간주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구체제 성격을 보면 부르주아들은 군주들에게 돈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자기들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교양을 경비하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합리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중상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상업 부분에만 이제 국한되었다가 이제 산업 부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등장으로 이제 부르주아지에게 비약적인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원래 중상주의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상업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 산업 부분으로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 기계의 등장으로 부르주아지에게 비약적인 성장 가능성이 제공됐고, 그래 이 당시에 프랑스 혁명 직전에 이제 이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이제 산업자본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자본주의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죠? 산업 부분으로 이제 확장됩니다. 그죠? 구체적성의 이제 특권 계획과 이제 이 대리벨이 부르주아지가 정치 권력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이제 특권 계급은 점차 폐쇄적으로 되어갑니다. 부르주아지는 이제 귀족과 같이 권력과 자유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특권의 폐지와 권력 평등을 요구합니다. 농민들은 이제 반군권적 반동이라 부르는 영주적 부가조가 엄격히 징수되는 것이 이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거 혁명의 원인, 그죠? 원인. 이제 이 구체제는, 그죠? 지역적으로, 그죠? 영토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사회 계층별로 엄청난 이제 간극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또 이런 이제 그죠? 이제 이 사회계층 사이에 이 갈등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가 폭발하게 됨을 이제 보여줍니다. 1787년 루이 13세,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했을 때, 그죠? 귀족의 목적은 뭐냐면 국왕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죠? 국왕의 양보를 요구했는데, 그리고 삼부회 정기 소집에 의한 입헌 체제를 이제, 그죠? 이제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왕한테, 그죠? 요구합니다. 지사직을 귀족이 장악하는 지방 행정을 재조직하자. 귀족들이 이제 행정을 조직하잖아요. 장악하잖아요. 특권 계급은 이제 왕권이 약화되면, 그런데 이들, 그죠? 이들 특권 계급은, 이제, 그죠? 왕권이 약화되면 자기들도 같이 몰락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특권의 보루가 왕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루가 파괴된다는 점, 그리고 일단 삼부회가 소집되면 부르주아지의 발언권이 중대되고 권리의 평등을 요구하려는 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제 그죠? 삼부회 소집을 요구한 거예요. 삼부회는 왕권에 대한 투쟁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귀족이 수시에 몰리는 이제 대결장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혁명의 전개 과정을 계속 살펴보면 1789년 6월 23일 루이 13세는 입헌체제 자유를 받아들였고, 그러나 이제 국왕은 귀족의 편을 들어 권리 평등을 거부합니다. 두 세력의 왕과 부르주아지의 싸움은 이제 민중혁명, 농민혁명에 의해서 해결되고, 프랑스 혁명은 첫째 귀족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혁명, 그죠? 그 다음에 민중혁명과, 그죠? 민중혁명이 있습니다. 실제 농민혁명은 이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혁명과 같이 전개됩니다. 그죠? 농민혁명이, 그죠? 그리고 이제 8월 4일 날 밤에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봉건제를 폐지했죠. 그죠? 군주의 권위와 영주권이 일거에 분쇄됩니다. 부르주아지 자신은 특권 계급의 파괴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특권 계급의 파괴를 원하지 않고, 이제 이 과거를 청산한 것은 민중혁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해요? 구체제 채권을 많이 샀죠. 그죠? 그러니까 구체제가 붕괴되고 왕권이, 그죠? 폐지되고 공화적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특권 계급을 파괴하고, 그죠? 이제 민중혁명을 파괴하고, 이제 그죠?
파괴한 게 누구냐? 민중혁명이에요. 그죠? 교회 재산을 국유화 조치로 사회혁명을 이제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혁명이 불완전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영주들에게, 그죠? 영주 부가조를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여기서 이걸 부가조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요? 농민들 돈을 주고 그 특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으로 그 봉건제 무상으로 폐지한 게 아니고 유상으로 돈을 내야 그죠? 봉건적 부가조로부터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 특권계급과 왕권이 외국에 요소에 이제 내란이 발생합니다. 부르주아제 일부는 이제 민중계급과 협력하여 특권계급을 타압하고 망명귀족의 재산을 몰수하여 성직자의 이제 영향력을 뿌리 뽑으라 합니다. 자, 이제 그죠? 이제 부르주아제 일부는 민중계급과 협력하여 특권계급을 타압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혁명은 이제 보통 선거제, 공화정을 선포하고 노예해방, 교회와 국가 분리, 교육과 부조 업무 세속화 등등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성격을 살펴보면 조지 루페브르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조지 루페브르가 왜 프랑스 혁명을 이제 이 그죠? 귀족 혁명이냐, 그죠? 이제 이걸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지 루페브르가 봤을 때 이 당시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부르주아지는 경제적 자유를 선택했고 농노제를 폐지했으며 11조와 영주적 부가제로부터 토지를 해방시켰고 농노상속 불능제를 폐지함으로써 자본주의로의 이제 길을 개척한 거죠. 자본주의의 길을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지는 경제적 자유를 선택했고, 그죠? 자, 이제 정통파 해석의 르페브르의 주장을 계속 봅니다. 그죠? 이 당시에 민중계급은 이제 자본주의와 기업의 집중을 야기시키는 경제적 자유에 적대적이었고, 이들의 이상은 민중계급은 모든 농민이 토지 소유자가 되고 모든 장인이 이제 독립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를 이들 민중계급이 꿈꾸는, 그죠? 이들 민중이 누구냐면, 그죠? 민중이 소상인, 그죠? 소상점 주인, 그죠? 소상점 주인, 슈퍼 아저씨, 그죠? 그리고 수공업자, 그죠? 수공업자, 그죠? 이들이 이제 민중계급인데, 이들은 이제 막 자본주의가 대거 발달하는 거, 그죠? 이거를 대규모로 발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1790년 8월 이제 11사건 이후 공화파 부르주아제와 상길로트와의 제휴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산악파와 상길로트가 이제 제휴가 이루어지고 공화국은 이제 유산자 수를 증대시키고 공공교육제, 그죠? 통제경제, 그죠?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이상이 이제 르페르브르가 본, 그죠? 프랑스 왜 혁명, 왜 부르주아 혁명인지 그 이유를 이제 네 가지를 들었다, 그죠?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 소볼토 정통파 해석이죠. 정통파 해석은 뭐냐면 요 정통파 해석은 프랑스 혁명은, 그죠?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라, 그죠?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정통파 해석이에요, 그죠? 정통파 해석의 또 다른 이제 이 학자가 누구냐? 알베르 소볼이,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소르본느 대학에서 조르주 르페브르에 이어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사 강좌의 주연 교수예요, 그죠?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이 왜 부르주아 혁명인가? 그 이후로 이제 혁명은 자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근대사의 도래를 이제 그죠? 오게 했다고, 그죠? 도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영주제, 특권적인 봉건 질서의 파괴에 기반해서 이제 국민적 통합을 실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주제, 봉건 질서를 파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국민적 통합을 실시했다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이전에는 귀족과, 그죠? 성직자, 그죠? 그리고 시민계급 사이에 분열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혁명을 어떻게 해요? 봉건적, 그죠? 특권 영주제를 파괴를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국민적 통합을 이뤘다. 이들의 목표는 이제 중세적 잔재를 타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이제 알베르 소불이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저서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란 책자예요, 그죠? 자, 이제 이 소불에 대해서는 요 잠깐 쉬었다가 그죠? 하겠어요.